해외 입국자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천에선 독일에서 귀국한 20대 여성이, 은평에선 지난 20일 미국에서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가족 중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결제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는 착한 소비자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동네 단골집이라면 어차피 자주 가는 거니까 선결제를 해도 부담이 없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우리 지역 총선 후보를 만나다 은평 갑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예비후보에게 지역의 현안과 주요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양천구는 독일에서 귀국한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은 신정 1동 거주자로 지난 21일 독일에서 귀국해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시설에서 머물렀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인 22일 오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저녁에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확진자는 국가지정병원인 보람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동거인 한 명은 자가격리 중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일 은평구에서도 미국 귀국자의 가족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의 가족인 2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서남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무시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강행은 우리 사회 공동체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예배 등 모든 집회 활동이 금지되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서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또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입니다. 시장은 또 서울의 경우 유럽뿐 아니라 필리핀 입국자 확진 사례도 늘고 있다며 감염 검역 대상을 미국과 필리핀 등 전 세계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미국, 필리핀 입국자 명단을 확보하고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2달 넘게 지속되면서 경제에도 큰 부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나선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착한 소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식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맞은편의 또 다른 음식점. 손님이 몰려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현상으로 이달 초 외식업 고객의 3분의 2가 줄었다는 통계도 나올 정도입니다. 평균 매출의 20%만 감소가 돼도 사실 사업주, 경영주의 이익금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직원들 인건비며 임대료 관리비 이런 걸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흔히 우리 사람으로 얘기한다면은 혼수 상태에 가 있지 않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소비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착한 소비자 운동입니다. 저 오늘 거 결제하고 그 착한 결제, 선결제로 3만 원만 추가로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한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데 실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다음번 방문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가지 않는 음식점은 선결제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자주 가는 동네 단골집이라면 어차피 자주 가는 거니까 선결제를 해도 부담이 없고 배달이 되지 않는 음식점에 방문해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도 착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지역의 영세 상인을 돕겠다는 것. 방문 포장하면 10% 할인해주는 식당도 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도 많이 듣긴 하는데 제가 직접 와가지고 이런 자영업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저도 10% 할인 받아서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도 하게 됐어요. 이런 과정에 어려운 과정에 선결제도 해주시고 포장도 해가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10% 할인도 해드리지만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조금 힘을 얻게 되네요. 착한 소비자 운동은 SNS 등 온라인상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미용실과 서점 등을 방문해 사진으로 선결제를 인증하고 다음에 참여할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힘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선 착한 소비자들. 소상공인에게는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의 총선 예비 후보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선거구별 후보자 소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담토론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평 갑 선거구에 재선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은평 갑 지역에 재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소감, 맞습니다. 각오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 4년간 나름 열심히 했다고 평가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은평 변화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은평 지역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네, 은평 지역의 변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은평 지역에 뭐 현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문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맞습니다. 됐잖아요. 예. 학부모님들과도 또 계속 논의를 해오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얼마 전에 또 교육청에다가 의견서 제출을 네. 하시기도 했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계신지요? 예, 뭐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해왔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여러 노력에 힘입어서 현재 그 서울 교육감의 경우에는 녹번 응암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표명을 하고 특히 올해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라는 입장까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토대 하에서 저희가 3가지 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은 꿈나무 마을의 부지를 활용해서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꿈나무 마을 재편 계획의 진행 여부라든지 그 진행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안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은평초등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학생들의 일부를 녹본초나 어울초로 분산 배치하고 은평초를 은평초중의 복합 학교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인근의 공원 부지 쪽에 중학교를 신설하면서 다른 쪽에 공원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원 부지의 양을 맞추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교육청에 특히 이제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30년 복개 하천으로 지금 덮여 있는 녹번천의 다시 복원을 또 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네. 이게 좀 큰 규모의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은 지천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 여러 지천을 좀 복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예. 마침 저희 지역에도 아시다시피 녹번천이라는 오래된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부근을 복원하는 경우에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문화와 쉼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회 교통로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하더라도 교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분석 결과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시립대라든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은평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는데 그 많아진 유동인구가
은평 내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이 녹본천을 복원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진전시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특히 대상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수렴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계획들을 만드는 과정은 거쳐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은평 지역에 뭐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들 그리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지역 현안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서부선 이제 곧 최종적인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서부선, 그다음에 고양선 같은 교통 대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통일로에 대한 정체를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그래서 통일로를 의 정체를 좀 풀 수 있는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해서 서울시로 들어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그 은평 지역 내에 어린이,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등 문화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은평의 여러 구석구석에 확충해 나가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은평의 자랑이지만 불광천의 수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불광천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요. 등등등 지금 은평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환경, 교육, 교통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여러 계획들 중에 좀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혁신파크에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대규모 컨벤션 시설,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쭉 서울시 등과 이야기해서 이끌어온 만큼 아주 완성도 높게 이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고요. 또 아까 질문해 주셨던 녹본천을 복원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역시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전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부선, 고양선이 연결되면서 3개 지하철이 환승을 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 형성되는데 이 초역세권의 형성 범위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보다 많은 은평 지역이 경제적인 활력을 갖게 만드느냐 이런 고민들도 역시 공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의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DMC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들을 유관기관과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약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역천동의 주민센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합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부족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개발 공약도 가지고 있고 또 등기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올해 7월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가 좀 가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체육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신다면 또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공약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입법 계획을 혹시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사실은 그 법사위원으로서 그동안 사법개혁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달성되지 못했던 법원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는 국민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을 좀 더 해보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상임위를 산자위나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과의 갈등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의 어떤 이런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즉 국내 산업 구조가 좀 더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제로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입법들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총선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4월 15일 총선 당일에는 14,3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분위기에서 투표소에 가도 괜찮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총선 당일 시민들의 투표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투표는 해야죠. 예,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고 또. 제 생각은 그냥 장갑을 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스크는 기본으로 하고 그래갖고 투표장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투표는 투표장에 가서 하고 코로나 걱정 안 합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충분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선관위는 투표 전날까지 모든 투표소에 방역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을 다하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외부인은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데요.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가 거의 필수품이죠. 투표 당일에도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투표소에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체온을 측정하는 인력을 전담 배치해서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합니다. 이때 혹시나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투표를 하러 온 다른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로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곳도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마스크뿐만 아니라 착용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위생장갑인데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에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표소 안과 입구에서는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게 됩니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볼펜 및 기표용구 등 모든 물품 장비와 출입문 손잡이는 주기적으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센터가 아닌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된 사람들은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방문, 투표소 안팎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는 등 안전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소중한 권리 또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일꾼, 나라의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중요한 날인 만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다음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의제로 올바른 육아와 교육 정책을 꼽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갖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 나라에서 잘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이라든지 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주민들의 어떤 기호를 충족시켜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집착하는 부분이라도 국가의 장래나 또는 일반적인 어떤 정의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고 틀리다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국회의원이 주민을 설득시켜야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만들어 나가야죠. 그게 올바른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월 IC와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서울 제물포 터널이 내년 4월에 개통됩니다. 서울 제물포 터널은 신월 IC를 시작으로 여의대로와 올림픽대로를 출구로 해 서남권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입니다. 터널 길이는 6.82km로 왕복 4차로가 지하로 건설됩니다. 터널 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내년 1월 시운전을 거쳐 4월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제물포 터널이 완공되면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통행 시간이 당초 54분에서 18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